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목포 시민들의 표심이 요동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무한통합 이전을 향한 민심도 바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민주당 공천 대상자 선정을 위해 오늘 광주 전남적 후보들에 대한 면접이 진행됐습니다. 다음 주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메신저로 받은 링크를 클릭했다 휴대폰이 해킹돼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싱 수법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는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목포 시민들의 표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을 앞두고 후보들 간의 신경전도 치열해지면서 정책 대결보다는 혼탁 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은 기자입니다. 목포와 여수 MBC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목포시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선호도 조사입니다. 민주당 배종호 후보 28%, 민주당 김원희 후보가 27%로 두 후보가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배종호 후보는 특히 지난해 10월 목포 MBC 여론조사 결과 김원희 후보에게 16.9%포인트 뒤지고 있었지만 불과 석 달여 만에 오차 범위 안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선호도에서도 김원희 후보가 7.8%포인트 빠진 반면 배종호 후보는 13.2%포인트 올라 전체 선호도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연령별 선호도에서는 김원희 후보가 지난해 10월 조사에서 6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앞섰지만 이번 조사 결과 배종호 후보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김원희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원희 후보가 50대 중반이라는 점에서 50대 연령층에서 선호도 역전은 눈에 띕니다. 민주당 문영진 후보는 지난해 10월 조사 때보다 5.4%포인트 상승한 11%를 기록해 선호도 두 자리 숫자대에 진입했습니다. 이처럼 양강 구도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민주당 후보들 간의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원희 후보는 전 보좌관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은 민주당에서 무혐의 처분 결정을,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출된 명부도 입당 원서로 수사 결과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종호 후보는 이와 관련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김원희 의원이 잘못과 과오를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법적 대응을 언급하며 목포 시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를 전면 개혁하겠다고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앞서 이윤석 후보도 지난달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당원 명부 유출과 민주당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며 두 후보를 겨냥해 경선을 전면 무효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최일곤 후보는 메디컬 BTR 효도버스 도입과 미끄럼 사고 발생 우려 지역 도로 열성 공사 추진 등의 공약을 제시하며 틈새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반대가 찬성을 압도했던 무안 지역의 광주 군공항 이전 여론이 바뀌고 있습니다. 10달 전 반대가 찬성의 2배를 넘었던 것이 최근에는 오차 범위 안으로 근접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의 변화를 김영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광주 군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실시된 여론조사는 지난 1년 동안 8차례입니다. 잘 알려진 바대로 처음에는 군공항 이전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무안 구민들 중 30%가 찬성, 64%가 반대로 반대가 2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에 대한 전라남도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 그러던 중 지난 5월 전라남도의 입장이 무안공항 활성화로 정해지면서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동시 이전하는 쪽으로 크게 바뀝니다. 5년 내에 무안국제공항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지 못한다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성장할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될지 모릅니다. 이를 전후로 무안 지역의 찬성 여론은 점차 오르기 시작하면서 찬반 격차는 10%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6월 들어서는 찬성 여론이 40%까지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가 계속 발표됐습니다.
그러다 군 공항과 관련한 양 시도지사의 2차 회동이 지난해 12월 말 있었습니다. 이때를 광주시는 한평을 후보지로 거론하는 것을 멈추고 전라남도와 함께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TX 노선의 완공이라든가 또 무안 국제공항의 활성화 이런 문제가 무안 군정을 책임지는 무안 군민들의 아주 절실한 이해관계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를 함께 시도지사의 2차 회동 한 달 만에 실시된 MBC 여론조사에서는 격차가 더욱 줄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1%포인트 차로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겁니다. 지난해 4월 여론조사에 비하면 2배 넘게 차이 나던 격차가 거의 사라진 겁니다. 소음 피해 때문에 우려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이해와 설득 작업들을 좀 진행한 것이 좀 결과로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보다 진정성 있게 무안 군민들을 설득하고 홍보해 나간다면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을 앞서 나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용록 전남지사가 서울 전후에 김산 무안구수를 만날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민주당 공천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오늘 광주 전남 지역 후보들에 대한 면접이 진행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최종 심사 결과와 함께 하위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들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가 오늘 광주 전남 후보군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대상 선거구는 전략 공천 지역인 광주 서구 을을 제외한 17곳입니다. 한 팀당 10분 정도 진행된 면접에서는 주요 정치 현황과 검찰 개혁 등에 대한 문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 공천심사에서 면접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후보들은 자신의 경쟁력을 직접 어필할 수 있는 만큼 적지 않은 공을 들였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처럼 예상 문제를 뽑아보고 먼저 보신 후보자님들께 여쭤보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5일까지 면접을 진행한 뒤 곧바로 종합심사에 들어갑니다. 적합도 조사 등을 반영한 최종 평가 결과는 6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후보들은 이번 관문을 통과해야 경선에 참여할 수 있고 설 명절 연휴 마음 놓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더 긴장되고 시스템 공천 절차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주고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하위 20%에 포함된 의원이 31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개별 통보 역시 설 이전에 완료될 전망입니다. 하위 평가자로 분류되면 경선 득표수의 최대 30%가 감산되기 때문에 공천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하위 평가 대상에 포함된 후보 가운데 일부는 탈당 후 신당에 합류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보여 설 명절을 앞두고 총선 판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진도군 임회면에 350억 원 규모의 서정환 베이스볼 타운이 조성됩니다. 진도군은 오늘 서정환 전 기아 타이거즈 감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6년까지 진도 서정환 베이스볼 타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진도 서정환 베이스볼 타운은 진도 아리랑 관광단지의 일원 11만 제곱미터의 국제 규격의 야구장 4면을 조성하고 호텔과 글램핑장 등도 함께 들어설 예정으로 3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과 목포시는 오늘 도교육청에서 목포고, 목포여고 통합 이전 재배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목포시는 오감 대학 부지 토지 3만 3천 제곱미터를 전남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 부분 준공 후 학교 부지로 무상 임대할 계획이며 전남교육청은 오는 2028년 3월 통합고등학교 개교를 목표로 통합 이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현 목포고 부지에는 대규모 다목적 홀, 도서관, 수영장, 늘봄교실 등 복합 교육 문화시설을 구축하고 목포여고 부지에는 내년에 온라인 학교 개설, 기존 학교 시설과 공공기관 등을 재배치해 원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거액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피싱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활용해 휴대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해킹된 휴대폰을 원격 제어하는 등 피싱 수법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무안의 한 금융기관에 60대 남성이 들어옵니다. 자신의 돈 5천만 원을 특정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요구합니다. A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계약 위반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아 B은행의 대출로 갈아타려 한다는 남성. A은행의 대표 번호로도 전화를 재차 걸어 확인했다고 말했지만 증권사 직원이 수상함을 감지했습니다. 남성의 휴대폰이 아닌 영업점의 일반 전화로 A은행에 전화를 걸었더니 남성의 기존 대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성이 A은행이 아닌 피싱범과 통화했던 겁니다. 이제 링크를 보내서 불이 깔려 있으면 모든 발신 전화를 그 보이스피싱범들이 땡겨서 받을 수가 있는 구조더라고요. 항상 당하신 분들의 패턴들이 똑같다 보니까. 알고 보니 남성의 휴대폰은 해킹돼 있던 상황. 앞서 피싱 사기범이 메신저를 통해 보낸 링크 때문이었습니다. 피싱범이 보낸 링크를 클릭하면 설치되는 악성 앱을 통해 남성의 휴대폰이 해킹됐고 남성이 기존 대출을 받았던 A은행의 실제 번호로 확인 전화를 걸 때마다 자신들에게 연결되도록 우회시켜 거액을 이체하도록 유도한 겁니다. 피싱범은 다른 은행에 있던 2천만 원까지 추가로 상환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악성 앱까지 동원되고 있는 피싱 범죄. 최근 3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이 같은 피싱 범죄는 1,793건, 피해액은 413억 원에 달합니다. 피싱 범죄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경찰에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계좌 지급 정지 및 휴대전화 소액 결제 차단 요청 등 조치를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나날이 진화하는 수법의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의 보안 및 개인정보 설정에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김현욱 전남지사가 국가 첨단 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세계적 바이오 기업 서모피셔 사이언티픽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 미셸 라가드와 회동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화순 백신 산업 특구의 차별화된 전 주기 기반과 서모피셔 사이언티픽의 생명과학 기술 역량을 결합하면 전남에 더욱 고도화된 바이오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략적 상생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영암군 시종면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현재까지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재까지 돈사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 2,200여 마리가 불에 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무리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소방당국은 불이 완전히 꺼진 뒤에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찰서는 공사장에서 철근을 훔친 50대 남성을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4일 한평군 대동면의 한 공사장에서 철근 500kg가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여죄 여부 등을 확인해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충남 아산에서 목포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뒤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나 누리꾼들의 비난을 샀던 승객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목포의 한 음식점에서 한 60대 남성이 무전 취식 혐의로 범칙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이후 택시비 먹튀 보도를 본 뒤 같은 인물인 것으로 보고 피해자와의 연락을 통해 인적 사항 등을 대조했으며 아산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남성을 검거할 계획입니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오늘 목포 유달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한원희 총장과 임직원들이 모은 성금 287만여 원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서도 500만 원을 기탁했던 목포해양대는 매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김장과 연탄 나누기 행사, 성금 기탁 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남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는 목포대와 순천대 공동 단일 의과대학 추진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